이번 영상에서는 미백,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부작용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아를 밝게 만드는 미백, 보철적인 접근으로 치아를 밝게 하고 치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라미네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미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의 차이인데요. 전문가 미백은 전문가가 시술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농도가 높은 35%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미백제를 사용해서 전문가 미백을 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일반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자가 미백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의 차이는 당연히 농도가 높은 전문가 미백의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전문가 미백은 2번에서 4번까지의 시술로 밝게 만드는 과정이고, 과산화수소 35%의 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가 미백은 5% 정도의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매일 한 달 미백제가 침투하는 양이 낮으면서 위험도를 낮추고 자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미백을 했을 때 부작용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은 사실 시림 증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백작용이거든요. 표백작용을 해서 착색이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 치아 안에 있는 상하세간이라는 구멍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시린 거죠. 근데 이러한 시림 증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 평균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작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부작용을 조금 더 줄이고자 불소 도포나 그다음 치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이스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작용이고, 또한 치아가 패여 있거나 아니면 치아에 금이 가 있거나 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미백제가 닿으면 당연히 시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문가 미백은 전문가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메디스 치과에서는 오스템 뷰티스라는 미백제를 사용하는데,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말하기로 전문가 미백을 했을 때 3단계에서 8단계까지 밝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 옷은 표백이 잘 되고 다른 소재의 옷은 표백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미백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아의 형태나 그다음 그 치아에 이루고 있는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 번 오셨을 때 2사이클을 도포하고, 그 다음 1주에서 2주 뒤에 또 2사이클을 도포하는 4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전문가 미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백을 한 효과가 조금 더 적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리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스템 뷰티스 미백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장점이 되겠냐 하겠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치과에서 미백제를 뭐 쓰시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 미백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고 진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셨을 때 금이 가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부러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큐레이라는 진단 장비를 통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사후 관리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미백 시술을 하는 동안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잇몸에 닿으면 잇몸이 자극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보호해주는 재료를 통해서 댐을 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잇몸 보호제를 꼭 충분히 도포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방어를 해놓고 미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깊게 파봅시다. 흔히 듣다 보면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 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볼게요.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치아의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0.3mm에서 0.7mm 정도 되는 보철물의 두께로 치아를 감싸서 덮는 치료 방법이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는 거의 손대지 않고 거의 0.3mm 이하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시술입니다. 삭제하고 삭제 안 하고의 차이를 환자분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의 차이를 볼 것 같아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아무나 가능하진 않거든요. 치아가 너무 지그재그인데 무삭제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무삭제만 해주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삭제가 안 해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환자분들이 내 치아를 절대 손대지 않고 가지런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정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고르게 된 나중에 치아의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그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라미네이트라고 하면은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에 치아를 조금이라도 다듬었으니까 환자분들이 이걸 보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에서는 임시 치아를 넣어 드리는데 임시 치아가 당연히 잘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했는데 거기에다가 최소한으로 붙이는데 그 임시 치아가 잘 붙어 있겠냐. 그리고 임시 치아라는 말은 나중에 무조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 붙여 놓으면 나중에 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내 기공소를 마련하고 독일에 있는 밀링 장비를 통해서 라미네이트를 24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환자 시간에 맞춰 가지고 당일에 진료를 하고 그날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거죠. 또는 저녁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트 전용 밀링 장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철을 만드는 장비랑 밀링 장비가 달라요. 라미네이트 사후 관리는 일반적인 보철이나 동일하게 라미네이트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지속 가능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암미, 심미 보철을 하나, 라미네이트를 하나, 관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백과 라미네이트를 고민하신다면 이걸 먼저 확인해 볼까요? 치아의 모양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가? 만약에 치아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 나는 치아가 너무 커 보여서,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각져 보여서, 너무 뾰족해 보여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고, 단순히 색만 밝은 느낌을 하고 싶으면 미백을 하면 되겠죠. 저희 경성대 메디스 치과에서는 환자분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안에 라미네이트를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원내 기공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니에 대해서 심미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원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미백 또는 라미네이트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